한 번의 작은 실수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노인들에게 한 번의 낙상은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거나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을 거치거나 심지어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자유를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경고 신호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 깜짝할 새에 우편함으로 걸어가거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평범한 순간에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걷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고 실용적인 변화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특별한 장비도, 헬스장 회원권도 없이 발걸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전국의 실제 노인들이 사용하는 6가지 걷기 운동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치료사와 노인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방법들이죠.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순히 그 원리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60대, 70대, 혹은 그 이상이든, 혹은 그런 분들을 아끼는 분이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 팁들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 안전하고, 더 강하고, 더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단계. 머리 위치 인식.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걸을 때 어디를 보는지가 몸 전체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리를 기차의 맨 앞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나머지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걸을 때 계속 아래를 보는 습관은 낙상 위험을 조용히 증가시킵니다. 넘어질까봐 걱정된다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너무 오랫동안 아래로 숙이면 어깨가 앞으로 굽고 척추가 휘며 무게중심이 제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전방 경로를 탐색하는 능력을 제한하여 균열, 돌출부 또는 장애물을 완전히 놓칠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신 치료사들이 전방주시 규칙이라고 부르는 간단한 자세를 시도해보세요. 걷는 동안 대부분 시선은 정면, 약 3에서 4.5m, 10에서 15피트 정도를 바라보세요. 필요할 때만 가끔씩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이렇게 전방에 집중하면 몸을 곧게 펴고 걸음걸이를 고르게 하고 의식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8세의 전직 정비사 해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는 특히 내리막길을 걸을 때 불안정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전문가와 상담한 후 그는 발을 주시하는 습관 때문에 몸이 너무 앞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위로 하고 턱을 살짝 치켜든 채 걷는 연습을 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걸음걸이가 더 부드러워졌고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의 몸은 더 잘 제어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를 똑바로 세우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정렬되고 코어가 활성화되며 거의 노력 없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걷는 동안 불안감을 느끼거나 앞이 아닌 바닥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면 이 점을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아닌 시선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때로는 시선의 작은 변화에서 안정성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2단계. 팔의 리듬을 재발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에 대해 생각할 때 다리와 발에 집중하지만 팔은 걸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팔은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연스러운 균형추와 같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왼쪽 팔도 부드럽게 앞으로 휘둘러져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교차 동작은 운동량의 균형을 유지하고 상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몇 걸음마다 과도하게 자세를 교정하지 않고도 몸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들이 걸을 때 팔을 서서히 사용하지 않게 되며 심지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일 수도 있고 항상 무언가를 들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흔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넘어질까봐 불안하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리듬이 사라집니다. 79세 은퇴 교사 버니스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낙상 후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지팡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형 감각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그녀의 왼팔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지팡이를 계속 뻣뻣하게 고정하고 있다고 부드럽게 지적했습니다. 버니스 씨는 약간의 지도를 받으며 팔을 번갈아 가며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쪽 팔은 지팡이를 사용하고 다른 쪽 팔은 계속 움직이는 연습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버니스 씨는 걷는 것이 더 가벼워졌고 다시 예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팔꿈치는 편안하게 유지하고 손은 벌린 채 걸을 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보세요.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고 꾸준한 리듬이면 충분합니다. 한쪽 팔이 약하거나 뻣뻣하더라도 한쪽 팔을 흔드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통찰력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2번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하며 어떤 습관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유용한 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노화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줄 지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발이 땅에 닿는 방식에 집중하세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발이 땅에 닿는 방식은 실제로 균형 감각 전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평발로 걷거나 심지어 발가락으로 먼저 착지하기 시작하여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건강한 걸음걸이는 발꿈치가 땅에 부드럽게 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압력이 발바닥 아치를 따라 전달되어 발가락에서 마무리되고 이는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밀어줍니다. 발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정렬하며 발가락이 고르지 않은 지면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현상이 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절이 뻣뻣하거나 오래된 부상 때문에 발꿈치로 착지하는 것을 꺼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넘어질까봐 발을 셔플하기도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발을 셔플하는 것은 오히려 넘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74세 노인 레너드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뒷베란다에서 몇 번이나 넘어진 후 그는 발을 거의 들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그에게 걸음걸이 재훈련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부엌 조리대를 잡고 발꿈치로 발을 디디는 것으로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너드는 한 걸음씩 천천히 연습했습니다.
몇 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다리가 더 튼튼해진 것 같았고, 무릎 통증도 덜했으며, 더 자신감 있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통제하며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꿈치로 먼저 걸으면 충격을 더 안전하게 흡수하고, 매 걸음마다 더 나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리가 튼튼해지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며 걸음걸이가 더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4단계. 작은 단계의 힘.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걸음걸이의 길이는 균형 감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큰 걸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큰 걸음은 조용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발을 너무 앞으로 내밀면 체중이 뒤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고 무릎과 엉덩이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경우 대처 능력도 저하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짧을수록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발 위에 실리고 움직임이 더 잘 조절됩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지면과의 연결이 더 탄탄해집니다. 무리하지 않을 때 온몸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이 어떻게 걷는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걸음걸이로 팔을 뻗고 안정적이며 바닥에 바싹 붙어 걷는 거죠. 그들은 빨리 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서 있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소중해집니다. 속도보다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80대 초반에 은퇴한 우체부 프랭클린 씨는 보폭을 크게 하고 빠르게 걸으며 그것이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곳에서도 몇 번 넘어지자 그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지역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보폭을 줄이고 걸음걸이 리듬을 약간 늘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근육이 균형을 계속 바로잡지 않아서 피곤함을 덜 느낀다고 말합니다. 시도해 볼 만한 작은 비법이 있습니다. 평소 속도로 걸으면서 10초 동안 걸음 수를 세어보세요. 그런 다음 걸음을 조금 더 짧게 해서 다시 시도해보고 걸음 수가 늘어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는 더 잘 조절하며 걷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 두세요. 걸음은 작고 안정적이며 몸 중앙에 가깝게 유지하세요. 몸이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이 팁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4번의 댓글을 달아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5단계. 핵심은 균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걷는다고 하면 다리 근력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균형 감각은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코어 근육은 복부, 허리, 엉덩이 근육을 포함합니다. 이 근육들은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다른 모든 근육이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며 걷는 패턴이 불안정해집니다. 바로 이때 넘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격려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코어 강화를 위해 고강도 운동이나 헬스장 회원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드럽고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카운터나 의자 근처에 서서 이 동작을 해보세요. 한쪽 발을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정도 들어 올리고 5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동작만으로도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고 내가 균형 감각에 집중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걷거나 양치질을 할 때 배에 힘을 살짝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꼽을 척추 쪽으로 몇 초 동안 당겨보세요. 미묘한 동작이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필요한 근육을 활성화시켜줍니다. 81세의 릴리언 아가씨는 매일 차가 우러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미니 운동들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아침 산책을 할 때 더 이상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몸이 다시 꼿꼿이 서는 법을 기억한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코어 근력은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코어 근력은 통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비밀 무기입니다. 강한 중심은 균형을 제공하고, 균형은 자유를 선사합니다. 6단계. 바닥 패턴 및 전환에 대한 인식. 노인 낙상의 가장 놀라운 원인 중 하나는 헐거운 양탄자나 빠진 난간이 아닙니다. 뇌가 발밑 바닥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각적,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새로운 바닥 색상, 다른 질감, 갑작스러운 조명 변화 등은 깊이 감각과 발 디딜 곳을 감지하는 능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는 데는 단 한 번에 지연된 반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2가 원목 바닥 사이의 전환을 생각해 보세요. 발밑의 소리, 감촉, 심지어 온도까지 달라집니다. 잠깐이라도 다른 곳에 집중하면 이유를 모른 채 발을 잘못 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은 작지만 강력한 습관을 권장합니다. 바로 밟으려는 바닥의 이름을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 타일, 러그, 올라가라고 말하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간단한 신호가 뇌를 집중시키고 몸을 준비시킵니다. 미네소타에 사는 79세의 호라비 피터는 광택이 나는 복도 바닥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한 후 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변화를 소리내어 외치며 모든 표면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광택 바닥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명 반사로 인해 착시 현상이 생겨 평평한 표면이 고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중 초점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계단이나 연석을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렌즈가 바닥의 깊이를 왜곡하여 시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걸음을 더욱 의도적으로 옮길수록 움직임이 더 안전해집니다. 아직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아래 6번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노인들이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이와 같은 도구들을 더 많이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나 뻣뻣함 그 이상의 감정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질까봐, 자제력을 잃을까봐, 다시 일어서지 못할까봐 등 조용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장비나 특별한 루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6가지 걷기 기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에 이미 익숙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동작들이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을 꾸준히 연습하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통제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며 걷는 것을 멈추고 자유로운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강력합니다. 완벽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턱을 치켜들든, 팔을 휘두르든, 더 작은 걸음을 내딛든, 모든 작은 변화가 모여 더 큰 무언가, 즉 독립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적응하고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조용히 힘을 내는 행위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6가지 습관 중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내일 아침 시도해 볼 습관이 있나요?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봅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마음에 와닿는 아이디어나 통찰을 공유하고 일상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글은 읽는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소중한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희는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격려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힘을 얻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만남까지 건강 조심하세요.